아마 오늘 그 제가 들은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시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한국의 중소 화장품 회사들도 이른바 그 라이어빌리티 오브 퍼리니스를 매우 심하게 겪을 거다. 근데 네. 그 라이어빌리티 오브 퍼리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메이트 코리아의 어떤 아까 디지털 네. 보부상, 맞습니다. 청년 보부상으로서 네. 그 메이트 코리아의 그 핵심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비즈니스를 하게 된 어떤 계기 내지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일종의 이제 벤처 기업인데요. 네. 이런 걸 하게 된 어떤 계기는 어떤 겁니까?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이 금융위기 네. 때 이제 마지막 그 이제 금융권 공채 다 떨어지고 이제 정말 네. 운이 좋게 이제 한 군데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어떤 뭐 증권회사였어요? 아니요, 아니면 그 보험회사? 증권이랑 은행은 이제 다 떨어졌고 네.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보험회사 교보생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좀 루즈해져 있을 때 이제 서울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재경본부로. 그러다가 그냥 본사로 또 이제 이게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사원급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본사로 이제 갔다가 또 이제 현장에 있다가 본사로 가니 또 적응을 하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선택이가. 그래서 대학원을 그냥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때 당시 회사 그만두고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야간 대학원 네, 갔다 야간 갑니다. 대학원. 근데 중국이 그때 굉장히 핫했던 시기였거든요. 중국이라는 시장이. 그래서 그냥 멋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경희대학교 야간대학원 중국 경영학과는 그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입학을 해서 중국 원우생들하고 이제 놀기 시작한 거죠. 이제 화요일, 수요일 수업하니까. 근데 이제 직장인은 5명이고 원우생들은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명이 이제 한 기수거든요. 근데 이 중국 원우생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집안에 돈이 많으면 한국으로 유학을 안 오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로 갈 건데 근데 얘네들이 밥을 먹으면 항상 돈을 먼저 썼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이 어린 친구들이. 제가 산다고 해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낱 이제 궁금해진 거죠. 이 친구들한테. 야, 너희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냐? 왜냐면 야간 대학원인데 주간에 알바를 안 했었어요. 이 친구들이. 근데 그때 처음 얘기 들었던 게 저희 화장품 팔아요. 오라고 된 거죠. 5명 중에 4명이 화장품을 팔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휴가를 내고 이 친구들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너희 어디서 사냐, 화장품을. 그냥 가보자 해서 화곡동 도매시장을 가게 된 거죠. 2014년도 6월 달이죠. 명동이 아니고 화곡동이. 네, 화곡동이 지금도 도매시장이 1세대입니다. 그 네. 화장품 도매. 네, 맞습니다. 네. 명동은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로드샵이 생긴 거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약간 기대 반 정도의 심리로 이제 화곡동에 갔는데 이제 그때 충격을 먹은 거죠. 이 광경을 보고. 이 친구들이 분명히 저랑 약속을 하고 간 날에는 물건을 산다고 안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몇 박스를 이제 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팔겠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친구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가, 장사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밖에서.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알게 된 거죠. 이 사업이라는 게 힘든 게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거를 힘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이 힘든 건데, 야, 이 정도면 수요 시장이 받쳐주면 50%의 확률이 있다라는 시장인데, 라는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혼자서 계속 생각이 이제 사업을 해야지 이쪽으로 돌았었던 것 같아요. 그 경희대 야간대학원에 와 있는 맞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 일종의 이제 그 보따리 무역을 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네? 그 따이공이라고 하죠. 네.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 시장을 보고 저는 이제 수출을 하면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100원을 받아서 100원짜리를 수출을 하면 그러니까 영세율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해서 받았을 때 세금을 돌려주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제품을 이 중국 친구들보다는 한국말도 잘하고 제가 그러니까 영업 쪽에서는 자신이 있었다 생각했던 거죠. 물건을 공수하는 데서는. 그래서 이제 그 창업을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집안에는 무역이나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게 32살 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죠. 그게 몇 년도예요, 그러면?
2015년 7월 달에 이제 회사를 7년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32살인데 이제 집에다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저도 이제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나라 1등 화장품 기업이죠. 아모레퍼시픽이죠. 그 아모레퍼시픽의 유통 구조를 공부했었어요. 나름 그냥 창업하러 나오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금요일 날 차를 끌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그 소위 저희 그 아리따움이라는 매장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리따움이 전국에 한 1,5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예. 매장.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서 가장 번화가에 있는 서면이라고 이제 제일 번화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장 허름한 아리따움 매장을 이제 들어갔죠. 주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고 미리. 그 다음에 대전에 올라와서 그때 당시에는 이츠스킨이 굉장히 핫할 때입니다. 달팽이 크림. 이렇게 대전에서 영업을 하고 서울로 오고 이런 생활을 한 3, 4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 보험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네, 그렇죠. 그 화장품 네네. 샵에 가서 저 판매점에 가서 알바를 한 거는 아니요.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저 창업할 건데 이제 곧 회사를 나올 거다. 그때 물건을 좀 공급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영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태계를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화장품이 없어서 못 팔 때였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나와서 이제 네. 물건을 확보를 하면 중국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저는 무역이 되게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제품이 없어서 못 팔지 내가 영업을 좀 하면은 이거 돈을 좀 엄청 많이 벌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거죠. 근데 무역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나를 믿고 해외에 있는 제3자가 나한테 돈을 먼저 쏴주는 거죠. 제가 백만장자가 아니면 제가 물건을 사놓고 수출하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바이어 발굴을 구글링을 통해서 엄청나게 영업을 했었어요. 중국 쪽에 화장품을 수입해가는 친구들, 뭐 도매상들 바이어 리스트는 구글링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구글링을 해서 나오는 정보들은 이미 그 고급 정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하다가 바이어를 찾는 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경영은 하고 고정 비용은 계속 지출이 되고 그래서 국내 시장의 도매 시장을 이제 또 파기 시작했던 거죠. 도대체 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대량으로 매입해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아니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네. 근데 이 친구들이 400억, 500억씩 창업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였거든요. 이 친구들이 연도가. 근데 1년 매출을 보면 한 400억, 500억을 중국으로 수출을 보내는 겁니다. 이 회사가. 뭐 예를 들면 포스코, 대우나 뭐 이런 역사적인 무역 회사가 아니라 이제 갓 설립한 스타트업인데 매출이 극대화된 거를 보고 이제 좀 놀랐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쪽 시장에 납품을 하면서 고정비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시장을 이제 파기 시작했던 거죠. 다시 도대체 이 400억, 500억을 누구한테 이거를 팔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내가 납품한 이 물량이 도대체 이 친구를 거쳐서 어디로 갈까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생겼던 거죠. 그랬더니 또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과거에는 화장품 수입업자들이 이제 이 도매를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지역에서 화장품을 전통적으로 이제 수입했던 친구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중국의 가장 큰 도매상은 IT 회사였던 겁니다. 저는 알리바바가 가장 큰 도매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이제 티몰과 타오바오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TP사라고 하는데 티몰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를 들면 쿠팡이 있듯이 티몬도 있고 위메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결국에는 알리바바 쪽으로 물건이 다 들어가게 되고 그 밑에 이제 벤더사들이 이 TP사라고 불리우는데 이 TP사들 또한 엄청난 이커머스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IT 회사들이 이커머스를 만들어서 도매로 이제 전향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회사들이 물건을 매입해서 맞습니다. 인터넷에다 올려놓고 네, 소비자들한테 맞습니다. 판다는 거죠. 네, 소매 판매를 직접 맞습니다. 소비자 판매를. 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원장님이 이제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물건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안 받았지만 네. 우리 집사람은 자주 받죠. 이 로켓 배송을 한다는 거는 이 물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있다는 건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사놓고 있다는 매입을 거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쿠팡도 어떻게 보면 저는 IT 그룹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국가별로 IT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커머스를 하는 IT 그룹들은 여기가 최종 도매상이 되는 패러다임을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변천사가 이루어졌습니다.